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강의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학기가 시작되고 나니까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3월 13일 토요일인데 그저 남은 커피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면서 누리고 싶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참 귀한데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할 일들도 너무나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쁘시겠죠. 또 이제 봄이 약간은 쌀쌀한 느낌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요. 지역에 따라 아마 꽃들이 벌써 많이들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양지는 꽃까지는 피지는 않고요. 나뭇가지를 보면 움트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제 이름으로 출간한 책 가운데 가장 방대한 책, 박영용 신학과 개혁신학 탐구라고 하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이 영상을 찍습니다. 원래는 2019년 봄학기를 맞추어서 처음 출간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연구년을 지나 올해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하면서 2세 수정판을 지난 방학 동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책들이 있는데 박사 논문 출간한 걸 제외하면 아마 이제 학문적인 저술로서는 이 책이 최초의 가장 방대한 작품입니다. 분량이 950페이지 정도 되고요. 원래는 편집할 때에 한 1300~1400페이지 정도까지 나왔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읽히기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또 요사이 또 유행 중에 하나가 벽돌 같은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온 시대이다 보니 저도 이제 이 책은 조금 두꺼운 책을 2년 전에 처음 냈고 이번에 이제 수정판을 다시 내었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참 어떤 의미일까? 박영용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개혁 신학을 연관 지은 것일까라고 이제 흔히 첫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책은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 혹은 이제 서점에서 목차를 덜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글이 25개의 글이 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논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 모음집. 독일 학자들도 게잠멀테 아우프제체라고 하는 형태로 책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출간을 했었어요. 뭐 불트만이나 예레미야스나 다양한 그런 신학자들 뭐 예외 없이 대체로 이 게잠멀테 아우프제체 논문 모음지 혹은 논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 이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학자들은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주제들이 연관성이 있을 때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논문 한 편 한 편을 쓰는데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르고 또 논문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학 동안에 교수가 아주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다고 하면 보통 한 편 정도 진액이 빠질 만큼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논문을 쓰려면
한 편 정도, 많아도 2편 정도 쓰는 정도이니까요. 이 한 편 한 편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도 구해서 읽어야 되고요. 뭐 연구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많이 소모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심혈을 기울여 쓴 논문들의 바탕에서 이제 책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간에 제가 독창적으로 새로 처음부터 끝까지 쓴 저술이 아니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제가 학교에 오기 전부터 썼던 논문들 그리고 학교 와서도 적어도 2019년까지이니까 약 7년 동안 그 당시에 쓴 논문들이 한 50편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25편을 제가 선집을 했고요. 초기에 이제 제 관심사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초점에 놓여 있는데요. 첫째는 박영용 신학입니다. 제가 속한 이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의 신학의 파운더, 정초자이기 때문에 소천한 지 올해 벌써 43년이지만 여전히 박영용 신학은 우리들의 곁에 있고 또 우리 예장합동의 신학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용 신학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 또 이제 박영용 신학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하나의 중요한 저의 관심사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래전부터 네덜란드 개혁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0년대 대학 시절부터. 그래서 바빙크나 카이퍼나 또 혹은 다양한 이제 화란 신학에 대한 관심사, 이게 두 번째 저의 초점이고요. 또 세 번째 관심의 초점은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뭐 청교도들에 대한 관심들은 오랫동안 있지만은 집중적으로 제가 박사 논문까지 쓴 경우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심의 초점이 사실은 이제 제 저술 활동이나 또 혹은 강의나 또 논문들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2012년 가을에 제가 총신의 조직신학 교수로 부임해서 어떤 제 논문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과의 형편에 따라 제게 주어진 강의 주제들이 종말론 또 인간론 그리고 실론 이런 과목들에 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만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이 신대원에서 주로 이제 제가 봄에는 실론, 가을에는 인간론과 종말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뭐 올해도 이제 실론을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봄학기에 한 2년은 한국개혁신학이라고 하는 3학년 필수 과목 이제는 없었습니다만은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들도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강의 준비를 이제 이 신대원의 MDB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BD 신학사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야 하는데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주제들은 굉장히 심화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혹은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강의와 관련되어 이제 썼던 이제 글들이 상당히 또 많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 부에는 박영용 신학의 기원, 또 이제 곁들여 우리 교단 신학 혹은 한국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영용 박사의 박사 논문에 대한 분석, 이제는 번역이 되었지만 제가 글을 쓸 때는 영어 원문 그대로 또 한 번도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1931년에 제출한 박영용 박사의 자연과학에서 잘못 끌어낸 추론들에 대한 반기독교적 추론들에 대한 변정학적인 논문 분석한 글도 들어있고요. 박영용과 화란신학, 또 박영용과 하지 뭐 등등과 뭐 이런 주제들의 글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는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강의와 관련되어 연구를 하게 된 인간론과 종말론에 관련된 논문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1981년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이 종말론에 끌려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뭐 담이 이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사실 종말론,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번 했던 거고요. 또 책도 이제 출간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학교에서도 종말론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종말론에 관련된 여러 이제 주제들을 제가 글을 썼고요. 또 이제 인간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로 사람의 형상, 그 다음에 인간의 구조적 본성해서 영, 혼, 육, 3분설, 2분설, 영육 통일체 이런 이제 이야기들, 뭐 행위원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글들을 2부에 제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들 대상으로 인간론과 종말론을 강의하게 되는 가을 학기에는 이 2부를 특히 교재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가면 개혁 신학과 연관된 여러 이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제에 대한 글들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관이라든지 천주교회의 마리아론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라든지 또 카이퍼의 칼빈주의 분석이라든지 또 바빙크에 대한 4편의 글이라든지 에드워즈의 부흥이라든지 또 벌콥의 칼바르트에 대한 비판 이런 글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를 이제 제가 한국개혁신학 시간에 강의안으로 혹은 교재로 쓰면서 이 3부에 있는 이런 주제들은 일종의 이제 보조 자료로서 또 필요한 리딩 과제로서 부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용 신학은 본인이 밝힌 대로 영미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와 유럽 혹은 이제 특별히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을 종합한 신학이기 때문에 카이퍼나 바빙크에 대한 연구, 벌콥에 대한 연구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25개의 글들을 제가 선집을 했는데 뭐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제 글들 관련된 글들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특히 언젠가는 박영용 신학의 정수 또 혹은 바빙크 신학의 정수 이런 이제 주제의 책들을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예비적인 이제 연구 결과들을 이제 공표한 것들이고요. 올해 이제 2학년 우리 실론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중간 퀴즈로 1부와 3부를 읽도록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영용 박사의 조직신학 실론을 강의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이제 신학의 기초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 역할이 제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 주변 지식들 혹은 배경에 대한 연구도 우리 학생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퀴즈를 위하여 독서 과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초판을 내면서 수고했지만 뭐 여러 가지 오타나 이탈자들도 있고요. 또 좀 더 이제 문장들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 뭐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뭐 이렇게 뒤늦게 발견 이런 건 없지만은 적어도 이제 좀 더 이제 가독성 있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는 일은 전체를 읽으면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졸업한 제자 김태림 전도사님이 출판사의 의뢰로 교정하는 작업을 이번에도 또 했습니다. 초판 때도 교정자가 있었는데 이 재판을 수정본을 내면서도 엄청난
교정의 시간들 또 교정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초판보다 읽기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콘텐츠 혹은 컨텐츠 상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뭐 이 일반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책을 읽으라고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책도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신학을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속한 이 교단 혹은 역사적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의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뭐 부분이라도 읽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전체 어떤 것도 제 개인적인 뭐 사상이나 신학을 소개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세대의 신학을 정리하려고 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읽을 만한 거리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서 우리 신학을 하시는 분이나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한번 구경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따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